눈보라가 몰아치던 설산 한복판, 죽어가던 한 노파를 발견한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소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산속 동굴에서 벌어진 일은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파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마을은 물론 관아까지 뒤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어린 소년은 왜 끝까지 노파를 지키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초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눈발은 가늘어 보였지만 금세 길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산중턱에 12살 소년 철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낡은 초가집 한 칸에 혼자 남은 아이였지요. 키는 또래보다 작았고 손등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철이는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장작을 줍고 마른 풀을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도 해가 기울 무렵 철이는 허리춤에 밧줄을 두르고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 안쪽이 따끔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마른 나무를 찾아야 합니다. 혼잣말을 해보았지만 바람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꺾이는 길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약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짐승 소리인가 싶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사람의 숨 같은 끈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조심히 눈을 헤치고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 노파 한 분이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버선은 눈물처럼 젖어 얼어붙었고 발끝은 보랏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노파의 손목에는 낡은 비단 조각이 감겨 있었습니다. 눈에 젖어도 봉황 문양이 어렴풋이 살아있더군요. 이 산골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철이는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이분을 여기 두고 갔을까요? 업어보려 팔을 넣는 순간 아이의 무릎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집 작은 철이는 노파의 체중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뺨을 칼처럼 스쳤습니다. 이대로면 둘 다 밤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그때 철이는 바위 옆 어둠을 보았습니다. 입을 벌린 듯한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철이는 밧줄을 풀어 노파의 허리와 제 허리를 느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터져도 멈추지 않고 노파를 조금씩 끌어옮겼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람이 뚝 끊겼습니다. 철이는 노파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눈썹에 성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철이는 두 손을 모아 노파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불부터 살려야 합니다. 철이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동굴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오늘 밤 둘의 목숨을 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굴 입구 근처에는 마른 솔가지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철이는 눈을 털어내며 가지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주머니 속 부싯돌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보니 돌마저 얼어 차가웠습니다. 철이는 돌을 맞부딪혔습니다. 딱 소리만 나고 불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끝에 저림만 남았습니다. 철이는 노파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더 얕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꺼지면 다시는 못 붙입니다.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철이는 돌을 꽉 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부싯돌을 그었습니다. 동굴 안의 어둠은 깊었고 바깥에 눈보라는 소리로만 들려왔습니다. 철이는 부싯돌을 손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코끝을 훔치고 다시 돌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아주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철이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마른 풀을 조심히 덮었습니다. 불씨는 잠깐 살아나는 듯 하다가 금세 꺼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철이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그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일을 3번쯤 하자 불꽃이 조금 더 크게 튀었습니다. 그 순간 철이는 두 손으로 바람을 막듯 몸을 구부렸습니다. 불씨가 기어이 풀 사이에 붙어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연기가 나자 철이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작은 불을 키우는 일은 크게 태우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철이는 솔가지를 1개씩 넣었습니다. 불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돌을 받쳐 틈을 만들었습니다. 불빛이 동굴 벽을 붉게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철이는 노파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이는 물동이를 떠올렸지만 동굴엔 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눈을 한 움큼 떠 손바닥에 녹였습니다. 그 물을 노파의 입술에 살짝 적셔드렸습니다. 노파의 목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노파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풀 태우지 마라. 철이는 놀라 동굴 구석을 보았습니다. 자기 손에 잡힌 풀줄기 하나를 노파가 시선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건 연기 맡으면 더 아프다. 노파는 힘겹게 고개를 돌리고 다른 마른 잎을 가리켰습니다. 저걸 끓여 따뜻하게. 철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숨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작은 돌그릇 같은 오목한 바위에 눈을 담아 녹였습니다. 불 가까이에 올려두고 노파가 가리킨 잎을 조금 넣었습니다. 바닥에서 잔향이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서 이상하게도 밥 짓는 냄새 같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노파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철이의 손등을 아주 약하게 잡았습니다. 그 느낌이 멈추지 말라는 말처럼 전해졌습니다. 철이는 불을 지켰습니다. 불씨가 흔들릴 때마다 그는 몸을 더 낮추어 바람을 막았습니다. 이 밤을 넘기면 길이 열릴까요? 철이는 바깥의 눈소리를 듣고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그 비단 조각이 불빛에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철이는 묻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누구신가요? 하지만 지금은 말보다 불이 먼저였습니다. 철이는 자기 겉저고리를 벗어 노파의 어깨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가에 돌을 더 쌓아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노파의 발끝을 불 가까이 두되 바로 닿지 않게 거리를 지켰습니다. 불은 서서히 커졌고 동굴의 차가움이 한 겹씩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숨으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자 눈보라는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철이는 동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조금 걷혔고 산등성이의 희미한 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했습니다. 철이는 노파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 가능해 보였습니다. 노파는 걸음마다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철이는 뒤돌아보며 속도를 맞췄습니다. 넘어질 듯하면 잠깐 멈추고 노파의 발에 눈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산중턱의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철이의 무릎은 젖은 흙처럼 풀려 있었습니다. 집은 작고 누추했습니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철이는 아궁이에 불씨를 옮겨 살렸습니다. 동굴에서 지켰던 불이 여기서도 이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방바닥이 조금 따뜻해지자 철이는 노파를 안쪽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물을 데우고 손수건처럼 쓰던 천으로 노파의 발을 감쌌습니다. 노파가 정신을 차린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철이는 놀라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 집입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어요. 노파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벽은 얇고 그릇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파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철이는 그 자세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철이는 도토리 가루를 풀어 죽을 쑤었습니다. 물은 많고 건더기는 적었습니다. 그가 그릇을 내밀자 노파는 조용히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숟가락 끝을 그릇의 가장자리로 한번 정리하듯 스치고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같은 죽인데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이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괜찮구나. 노파의 말은 짧았지만 버티는 힘이 있었습니다. 철이는 노파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비단 조각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봉황이 흐릿하게 살아있었지요. 철이는 또 묻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산에서 버려지신 겁니까? 노파는 철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손등으로 그릇을 살짝 밀어 철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너도 먹어라. 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드세요. 노파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오래 묻어둔 비밀을 다시 꺼내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노파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아궁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오래가게 지펴라. 철이는 멈칫했습니다. 노파는 작은 나뭇가지를 비스듬히 꽂아 공기를 통하게 했습니다. 연기는 줄고 열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물을 한 모금만 청했습니다. 지금은 입을 적실 정도면 된다. 그 말도 낯설었습니다. 거친 손인데도 동작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손이 어디에서 이런 법을 배웠는지 철이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 노파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철이는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쌀 한 줌이라도 바꾸지 못하면 다시 굶게 됩니다. 노파는 철이의 등짐을 매만지며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눈을 낮추어라. 철이는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눈길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읍내 장터는 겨울 끝자락에도 북적였습니다. 장작, 소금, 천조각, 약재 냄새가 섞여 돌아다녔습니다. 철이는 구석에 자리를 펴고 말린 약초를 놓았습니다. 그때 장터 한가운데서
통곡 소리가 크게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파도처럼 몰려갔습니다. 철이도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큰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윤기 나는 과일, 따뜻한 술 냄새까지 흘렀습니다. 그 앞에서 50대쯤 된 사내가 땅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님, 마님, 제가 죄인입니다. 사내의 울음은 목청이 컸고 손짓도 과했습니다. 옆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김대감 댁 청직이 맛이라더라. 30년을 한결같이 섬겼다니 기특하지. 칭찬이 나올 때마다 마씨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눈물보다 소리가 먼저 나오는 듯 했습니다. 철이는 이상했습니다. 울음 사이사이 마씨의 눈이 사람들의 얼굴을 훑고 있었습니다. 누가 고개를 끄덕이면 더 엎드리고 누가 탄식하면 더 길게 울었습니다. 철이는 속으로 묻지요. 저 사람은 정말 슬퍼서 우는 걸까요? 보여주려는 걸까요? 해가 기울 무렵 철이는 약초를 정리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파는 문턱에 앉아 바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장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상한 제사를 봤어요. 마씨의 이름을 말하자 노파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바늘로 꿰매던 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사내가 뭐라 하더냐? 마님이 실족사했다고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노파는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철이는 노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는 사이 노파의 눈매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철이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을 알고 계신 걸까요?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이 깊도록 잠들지 않았습니다. 초가집 안에서 불씨만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밥상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터에서는 내 이름을 크게 말하지 마라. 철이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노파는 손목의 비단 조각을 소매 안으로 숨겼습니다. 사람은 귀가 많다. 사는 말이 없지만 장터는 말을 낳는다. 철이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몇 번 이어졌습니다. 철이가 문틈을 보려 하자 노파가 조용히 막았습니다. 보지 마라. 불만 지켜라. 철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만 바라봤습니다. 봄 기운이 산에 번질 무렵 아랫마을에 소란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한 음식이 돌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물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의원은 멀었고 돈 있는 집부터 약을 구해갔습니다. 철이는 장터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산길을 뛰어 올랐습니다. 초가집에 들어서자 노파가 말없이 철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눈썹, 숨이 찢어지는 소리, 말보다 먼저 온 발자국. 철이는 짧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대요. 배를 잡고 얼굴이 하얘졌대요. 노파는 대꾸하지 않고 아궁이 앞에 앉아 물을 올렸습니다. 그 손놀림은 빠르되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상했을 때는 먼저 속을 진정시켜야 한다. 노파는 말하며 마당에 쑥을 한 줌 뜯어오게 했습니다. 철이는 쑥을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쑥이면 다 되는 거예요? 노파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쑥만으로는 쓰다. 뱃속이 놀라면 더 뒤집힌다.
노파는 뒤주에서 마른 찹쌀 한 줌을 꺼내 함께 끓였습니다. 향이 올라오자 쓴내가 둥글게 깎였습니다. 노파는 이어서 장독대 옆에 매실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매실청을 아주 조금 떠넣었습니다. 단 것은 약이 아니라 길이다. 아이가 삼키게 만드는 길. 철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숟가루를 손끝만큼 넣었습니다. 속이 뒤집힐 때는 독을 붙잡아야 한다. 철이는 놀랐지만 노파의 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약탕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아랫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먼저 막아섰습니다. 거지 꼬마가 뭘 들고 왔냐? 내 손이 더러우니 우리 애가 더 아프겠다. 철이는 말없이 항아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노파는 한 발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집에서 아이 울음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물도 못 넘긴다는 소리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문 밖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철이는 그 앞에 항아리를 내려놓고 조심히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요. 한 모금만 먹여보세요.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 아이의 울음이 가늘어졌습니다. 숨이 한 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문틈으로 새는 바람처럼 조용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철이에게 모였습니다. 정말 먹고 나아진 건가? 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다시 들고 다음 집 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날 밤 장터로 내려간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 먼저 닿을지 철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자 장터 술집에서도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산속 거지아이가 약을 내렸다더라. 배합이 묘하게 정교했다던데. 그 말은 멀리 김대감 댁으로도 흘러갔습니다. 제사상을 앞에 두고 울던 마씨가 잔을 멈추었다는 소문까지 따라왔지요. 마씨는 속으로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늙은이가 살아있단 말인가? 며칠 뒤 초가집 앞 산길에 낯선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철이는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다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발소리는 가볍지 않았고 멈추는 자리도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피는 걸음이었습니다. 노파는 창호지 틈으로 바깥을 한번 보고는 물을 뜨는 척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철이야, 말 조심해야 한다. 누가 와요? 장터에서 소문이 났지 않느냐. 그 소문은 사람을 데려온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두툼한 도포 자락에 눈이 묻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하인 하나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지요. 여기가 산속 거지 꼬마 집이냐? 철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누구신데요? 사내는 대답 대신 방 안을 훑었습니다. 낡은 손, 얇은 이불, 부서진 바가지. 그 시선이 노파의 손목으로도 지나갔습니다. 노파는 그 순간 자세를 흐트러뜨렸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입술을 떨며 눈을 허공에 두었습니다. 밥 주어, 나 배고파. 목소리는 갈라졌고 침이 턱 밑으로 흘렀습니다. 철이는 숨을 삼켰지만 곧 노파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망이 들었구만. 하인이 귓속말로 묻자 사내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약은 꼬마가 다렸대. 늙은이는 쓸모없어. 그 말에 철이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바닥을 더듬으며 웃어 보이자 사내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노파는 곧바로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철이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우리 집을 찾아와요? 노파는 불씨를 한번 살피고 낮게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울던 마씨가 사람을 보냈다. 그럼 우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된다. 철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말라 검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쫓겨야 할까요? 노파는 그런 철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자. 내가 오늘 그 불을 꺼뜨렸다면 내일은 누가 아플까? 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바깥에서는 짧은 개짖음이 몇 번 끊겼습니다. 철이는 이불 속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문턱에 돌을 하나 더 얹고 불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망가야 해요? 아직은 아니다. 내 손이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노파는 물동이를 들어보라 했고 철이는 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해라. 흔들리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철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이는 손바닥의 상처를 쥐었다 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할머니의 비밀도 불씨도 꺼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다음 날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눈은 녹고 마당 흙은 질척해졌습니다. 철이는 약초를 말리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욕설과 사내의 비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철이는 약초 꾸러미에서 잔풀을 골라내다 손을 탁 내리쳤습니다. 왜 이런 것만 자꾸 섞여요? 그는 잔풀 한 줌을 움켜쥐고 마당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필요 없다는 거지요. 저리 가요. 대청에서 지켜보던 노파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노파는 철이가 던진 풀을 주워 흙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철이의 손바닥 위에 조심히 올려놓았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풀은 없다. 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는 풀줄기를 한번 비틀어 즙을 보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쇠비름이다. 상처가 곪을 때 바르면 열이 가라앉는다. 이런 게요? 사람들이 몰라서 잡초라 부를 뿐이다. 철이는 풀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노파는 그 침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가에 앉아 물을 올리고 손을 녹였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철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부모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세상이 너를 잡초 취급해도. 노파는 철이의 손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너는 산에서 나를 살렸다. 그 마음은 귀한 약초보다 값지다. 철이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눈을 비비기만 했습니다. 노파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약초 캐는 법만이 아니다. 사람의 몸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도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다. 다만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노파는 철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뛰지 않느냐? 철이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톡톡 하는 움직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느껴져요. 그게 맥이다. 노파는 철이에게 하루에 3번 같은 시간에 맥을 짚게 했습니다. 밥을 먹기 전, 장작을 패기 전, 잠들기 전이었습니다. 철이는 손을 씻고 같은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작은 뛰임이 사람의 아픔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날 밤 노파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이야, 내가 사람을 살릴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 철이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같아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 있어야 내 손이 산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개가 짧게 울었습니다. 철이는 문 쪽을 보려다 멈췄습니다. 오늘 배운 맥이 누군가의 눈길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손목을 한 번 더 짚고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며칠 후 관아 쪽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철이는 담장 밖에서 약초를 고르다 안쪽에서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 좀. 그 뒤로 초이의 약한 신음이 이어졌습니다. 아파요. 철이는 담장 틈으로 현관 부부가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초이는 철이에게 바깥을 전해주던 친구였습니다. 철이는 그대로 산길을 뛰어 올랐습니다. 초가집 문을 열자 노파가 불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초이가 큰일 났어요. 의원도 포기했대요. 노파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관아에 가면 들킬 수 있다. 그래도 초이는 죽으면 안 돼요. 철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못 살렸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보냈어요. 그 말 끝에 철이는 치마 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발요. 노파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자. 다만 얼굴을 가려야 한다. 노파는 낡은 쓰개치마로 머리를 가리고 일부러 자세를 낮췄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기우는 길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또 거지 꼬마냐. 철이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초이를 고칠 수 있어요. 한 번만요. 소란을 듣고 현감이 나왔고 철이를 알아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현감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에는 약 냄새가 눅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초이는 이불 속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손목을 잡아 맥을 짚고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현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노파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불치가 아닙니다. 막힌 것을 풀면 됩니다. 노파는 침통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노파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볼 때 생기고 용기는 환자를 볼 때 생긴다. 말이 끝나자 손떨림이 멎었습니다. 노파는 망설임 없이 침을 놓았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뒤 초이가 기침을 하며 검붉은 것을 조금 토해냈습니다. 노파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길이 열린 겁니다. 초이의 발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노파는 철이에게 낮게 일렀습니다. 당기와 천궁을 달려라. 기운을 채워야 한다. 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방 바깥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현감 부인은 노파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어도 움직임은 유난히 단정했습니다. 저 노파 대체 누구지요? 부인이 속삭였지만 현감은 대답 못했습니다. 노파는 철이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관아 담장 아래 바람이 쓰개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을 어둠 속 눈동자 하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건가? 그날 밤 마시의 집에서는 술잔이 몇 번이나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산길에 숨어있던 하인이 마시에게 보고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그 노파 바람에 쓰개치마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눈매와 손놀림이 마님과 같았습니다. 마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는 척했지만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산에 버린 노파가 살아있을 리가. 그러나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약 노파가 연심이라면 자신이 움켜쥔 재산과 이름은 한순간에 사라질 터였습니다. 마시는 하인들을 몰아내고 밤늦게 왈패들을 불렀습니다. 거친 숨과 술 냄새를 풍기는 사내들이 마당에 섰습니다. 마시는 은자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오늘 밤 산속 초가집을 없애라. 왈패 하나가 희죽 웃었습니다. 없앤다는 게 불로요?
그래. 흔적도 남기지 마라. 노파와 꼬마까지. 한편 초가집에서는 철이가 약초를 말리며 초이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불가에 앉아 오래된 침통을 닦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묻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숨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질문보다 숨을 고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한밤중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철이는 벌떡 일어나 창을 열었습니다. 초가 지붕 끝에서 불꽃이 날아올랐습니다. 불이야 할머니. 노파는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물에 적셔라. 얼굴부터 감싸라. 철이는 물동이를 들이부어 이불을 적셨고 노파를 감쌌습니다. 불길은 문턱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바람이 등을 때렸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자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다. 철이는 노파의 손을 잡고 숲으로 달렸습니다. 낯익은 산길이었지만 오늘은 길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참을 뛰어 절벽 아래 작은 동굴 앞에 닿았습니다. 예전부터 비바람을 피하던 바위굴이었습니다. 둘은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왈패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지나갔고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철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떨었습니다. 불길은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철이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끝난 거죠? 노파는 철이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끝은 아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싹이 난다. 철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동굴 입구에서 바람이 스치자 철이는 또 생각했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노파는 동굴 밖 희미한 불빛을 가리켰습니다. 관아로 간다. 이제 정체를 꺼낼 때가 왔다. 철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동굴 밖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철이와 노파는 제가 묻은 옷을 털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발밑엔 아직 따뜻한 재 냄새가 따라왔습니다. 철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한 번은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검게 탄 초가집 자리 붉은 불씨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관아 대문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횃불을 들었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철이에요. 초이에게 전해주세요. 큰일이 났어요. 안에서 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이가 왔어요. 곧 현감이 뛰어나왔고 두 사람의 몰골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방 안에서 철이는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했어요. 현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노파는 품속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봉황 문양 옥놀이개와 오래된 교지가 있었습니다. 현감이 옥놀이개를 들여다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교지에는 붉은 인장이 선명했습니다. 노파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궁에서 의녀로 일했던 장현심이라 하옵니다. 철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현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씨가?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자 청지기 마씨가 재산을 노렸습니다. 저를 산에 버리고 죽었다고 소문을 냈지요. 철이는 그제야 장터에서 보았던 과한 울음이 떠올랐습니다. 현감은 즉시 포조를 불렀습니다. 마씨를 잡아오라. 왈패들도 함께. 해가 뜨기 전 마씨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왔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다며 목청을 높였지만 왈패 두목이 은자 주머니를 내보이자 얼굴빛이 꺼졌습니다.
노파가 마씨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마씨의 입이 떨렸습니다. 마님 오해입니다. 노파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해는 칼이 아니다. 불도 오해로 붙지 않는다. 현감은 재산을 몰수해 원주인에게 돌리고 마씨를 관가에 넘겨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거리다 조용해졌습니다. 철이는 노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노파는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날 이후 현감은 마을 어귀에 집과 터를 내주었습니다. 노파는 가난한 이도 외면하지 않는 의원을 열었습니다. 현판에는 연심의원이라 적혔습니다. 철이는 아침 불을 지피고 맥을 짚는 연습을 했습니다. 초이도 다리가 점점 풀려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철이는 어느 날 노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노파는 잠시 철이의 손을 잡고 맥박을 같이 느꼈습니다. 이미 살리고 있지 않느냐. 나를 살렸고 내 마음을 살렸다. 바람에 풍경이 딸랑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오래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 한켠에 오래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라면 그 설산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꼭 들려주십시오.